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진행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46페이지예요. 자, 46페이지 시간 3장 토지의 특성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분도 우리 시험에서는 최근 5개월 동안 출제가 안 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출제 안 되고 대체로 매해마다 빠진 곳에 한 문제씩 출제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난 시험도 당연히 때 한 문제 출제되었고, 자, 여러분실 이번 시험도 한 문제는 꼭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된 영역이다 생각하시고,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다루자 하는 것은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예. 자, 부동산 특성이다. 이걸 다룬데, 특성은 뭡니까? 특별한 성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특별한 성질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일반 재와 다른 특별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일반 재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일반 재화다 표현하는데 쉽게 일반 재화다 이 표현 나오면 어때? 사과, 이거 생각 사과. 아니면 이름 가지신 볼펜 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부동산은 일반 재화다는 특별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게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다 생각하시고, 이 같은 부동산 특성 예제로 설명하는 견해가 학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견해가 바로 부동산 특성을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견해가 가장 대표되는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중에 우리 교수는 어때? 토지성, 이것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토지는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자, 인간의 창조물입니까? 자연물입니까? 자연물이다 할 수 있겠죠. 좀 자연물인 토지는 일반적으로 다른 특별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게 이제 토지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지는 무엇과 비교합니까? 일반 재와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면 건물의 특성이에요. 자, 건물은 자연물입니까? 아니죠. 인간의 창조물이다 할 수 있겠죠. 인간의 창조물인 건물은 자연물인 토지와 또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건물의 특성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건물은 뭐과 비교합니까? 토지와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토지는 일반 재와 비교되고 있는 것이고, 건물은 어때? 토지와 비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토지의 특성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먼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다. 자, 이는 토지 그 자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토지 그 자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천적인 특성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본래부터 지니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다. 그래서 물리적 특성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본래부터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변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이 우리가 물리적 특성이다 이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그럼 물리적 특성이다 이 표현하면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토지의 자연적 특성, 이걸 떠올리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인문적 특성이라는 것은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난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이 개입이 됐으니까 이는 어떻습니까? 후천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위적이죠.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가변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비교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성을 크게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토지의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이때 토지의 자연성은 선천적이고 물리적이고 불변적인 특성이다. 입에서 인문성은 후천적이고 인위적이고 가변적인 특성이다 생각하시고, 특히 이분 잘 봅시다. 토지의 자연성은 어때? 불변적인 특성이에요. 그렇지만 인문성은 사람이 개입이 되니까 어때? 변할 수 있다. 가변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자연적 특성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인문성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대표되는 거, 우리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거 우리 몇 가지 학습을 합니다. 자, 먼저 자연적 특성입니다. 자연성은 토지 그 자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특성이라서 있는 그대로 물리적 특성이라 그랬죠. 그럼 토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여기에 땅을 떼어다가 이렇게
이동시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부동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동성. 자, 보세요. 안입을 움직일 동.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특별한 성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동성,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어때? 비이동성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 있는 그 위치, 즉 지리적 위치는 고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동의어 굉장히 많습니다. 막히면 다 외울 수 없어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비이동성, 이동되지 않는다. 네,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 뭡니까? 부동성.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토지는 자연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자, 이 자연물이 토지를 있는 그대로 놓고 본다면, 있는 그대로 놓고 본다면, 자, 절대량을 늘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늘릴 수가 없다. 그럼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이 같은 특성을 해서 우리가 부증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증성. 자, 안입을 증가할 증. 증가시킬 수 없다는 특별한 성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게 비생산성이다. 생산성. 또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래서 비증가성이다. 다음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더라. 생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면적은 어때?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면적의 유한성이다. 그런 겁니다. 자, 유한성 뭡니까?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은 어때? 한계가 있겠죠? 유한성이다. 다음, 양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수량은 어때? 고정된다는 이야기지요. 수량의 고정성이다. 이렇게도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생산성, 생산이 안 된다. 비증가성, 증가시킬 수 없다. 면적은 한계가 있다. 수량은 고정되어 있다. 모두가 뭡니까?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부증성,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의미로 출제가 되어 있어요. 부증성을 면적의 유한성, 수량의 고정성으로 불리기도 한다. 어때? 맞는 질문이다.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아무리 상해도 가치에 소모나 마멸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따라서 영구히 쓸 수 있다. 자, 이 특성을 우리 영속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속성이다. 자, 보세요. 우리 오늘 인해서 토지는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공간 이 자체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 소모나 마멸이 없다. 이 특성을 영속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자, 영구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소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다른 말로 비소모성이다. 소모성, 결코 변치 않는다. 불변성,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불개성, 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토지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있는 그대로 보니까 지형, 지질, 지세 이 같은 거 고렸을 때 똑같은 땅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지요. 그래서 복수의 동일한 토지는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 모두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개별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개별성. 그럼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는 대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비대체성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은 모두가 다르니까 비동질성, 뭐 이질성 이처럼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자, 토지를 있는 그대로 보자냐. 그럼 여기엔 땅과 또 다른 땅 어때? 인접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할 수 있겠지요. 이 같은 특성을 해서 우리가 인접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접성은 다른 말로 연결되어 있다 해서 연결성, 연속되어 있다 해서 연속성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뭐 지력성, 적재성, 배양성, 가경성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5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다. 그래서 대표로 5가지를 이야기 드렸어요. 먼저 움직일 수 없다. 부동성.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부증성.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 소모나 마멸이 없다. 영속성. 모두가 다르다. 복수의 동일한 토지는 있을 수가 없다. 개별성. 인접되어 있다. 인접성. 5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적 특성입니다. 자, 이는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그래서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사람 힘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토지는 자, 우리 인간들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1차 산업용지, 2차 산업용지, 3차 산업용지, 주거용지, 공공용지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용도가 많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많을 다자 써서 다용도성 이렇게 표현하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용도의 변경도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변형성 이렇게도 표현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토지는요. 토지는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자 1필지 토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될 수도 있겠지요. 또 2필지 이상의 토지가 1필지 합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분할 합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분할 합병의 가능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줄여서 분합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분합성, 분할 합병이 가능하다. 분합성. 물론 내 땅이라 해서 내 맘대로 분할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자, 법에 의해서 이 땅은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이 금지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무시하고 내 땅에서 분할할 수 있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되고 합병될 수 있다. 이 뜻이 바로 뭡니까? 분합성. 다음은 세 번째, 토지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위치의 가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다. 이 자체는 부동산 활동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위치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일 들어봅시다. 여기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인데 이 주거지역 근처에 대규모의 화학 공장이 있었어요. 화학 공장이었는데 이 화학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래서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은 개선되었다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 이 토지의 위치 위상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적 위치가 변한 대표인 사례가 된다 생각하시고, 다음 화학공장 이전하고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신설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지하철 역사도 들어서더란 이야기예요. 이래서 이 토지의 위치 위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게 경제 위치가 변한 대표인 사례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화학공장 이전하고 이 지역을 개발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개발하고자 하는데 투기가 역려되더라. 그래서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더란 이야기예요. 이래서 이 토지의 위치, 위상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행정지가 변하는 사례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은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예를 통해서 사회적, 이 토지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위치 가변성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도 여러 있지만 인문성은 이 세 가지만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 용도의 다양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소유자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 합병할 수 있다. 분합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위치 가변성 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토지의 특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 그리고 인문성 나눠서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의 특성이에요. 건물성은 우리 이런 이야기 드렸죠. 건물은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창조물 때문에 자연물인 토지 또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 그래서 건물은 뭐가 비교한다 했어요? 토지. 이거 비교한다 그랬지요. 비교한다. 그럼 먼저 보세요.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 부동성의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건물은요. 건물은 마찬가지. 과거에는 움직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요즘은 워낙 건축기술, 이주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조립식 주택도 나오고 이동식 주택도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물은 이동 가능성이 있다. 이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토지는 자연물에서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부중성의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건물은 인간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생산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생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산 가능성이 있다. 다음 세 번째, 토지는 아무리 상해도 가치소나 마음이 어렵다. 영속성의 특성을 지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건물은 천년만년 수식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용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영속적이 못하다 알 수 있겠죠. 이걸 우리 이제 비영속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영속성이다. 다음 네 번째, 토지는 모두가 다르다 그랬어요. 물리학점에서 말했을 때 개별성의 특성이 있다. 그럼 그물은 인간의 창조력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재와 공법으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동질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질성이 있다. 다음 다섯 번째,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자는 이야기야. 그럼 현실적으로 보면 자, 이 건물은 어때? 토지 위에 들어서더라 그 이야기지요. 따서 이 건물은 어때? 자, 토지의 개별 특성을 어때? 지배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지배성. 학대 따서는 이것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토지가 없다 그러면 건물은 들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따라서 건물은 토지에 어때?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지배성 또는 어때? 종속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유도 여러 있지만 다섯 가지 정도 제목만 건물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성 우리 다섯 가지 하겠어요. 제목만 이해하자. 이동 가능성이 있다. 생산 가능성이 있다. 비영속성, 동질성, 지배성 또는 종속성이 있다. 이렇게 제목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건물성은 거의 출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한 두어 차례 출제는 됐어요. 언제? 20년 전에. 그치만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제목 정도만 이해하자는 이야기예요.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럼 우리 시험은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토지 특성입니다. 토지성. 이거에서 우리 시험은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 그리고 인물성 구분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어 정리는 다 됐어요. 다 됐고, 이로 인해서 이와 같은 토지의 자연성, 인물성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때 현상들이 파생되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파생 특징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도 주로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묻는 겁니다. 많이 묻는데 사실 꼭 어때 한 문제는 빠지지 않고 물어보니까 파생 특징을 어때 전부 다 외워버리면 되겠지요. 그럼 한 문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한때는 그렇게 해보려고 부동성 관해서 파생 특징 교수님 책으로 다 정리해봤어요. 67개 나오면 67개. 이거 하나에 67개예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 중에 우리 교재는 어때? 우리 교재는 자, 12개 지금 넣어드린 겁니다. 67개, 12개 지금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들어있다? 이걸 어떻게 12개도 돼? 다 못 외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지문을 보시고요. 여기에 파생 특징,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 쭉 있잖아요. 이 지문을 보고 그 지문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문을 이해하시고 이 중에 어떠한 특성과 관련이 있는가 이걸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부터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이 중에 어떤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걸 찾는 연습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는 어떤 지문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응용력이 향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풀 수 있다. 아시겠죠? 본수업도 이렇게 진행을 해드립니다. 복습할 때도 꼭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복습을 해주는 게 효과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드리는데 여러분 교재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는 자, 1절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다 소개되고 있죠. 1절 큰 타이틀 옆에다가 별표 8개 해놓으세요. 1절 옆에다가 별표 8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자연성이다. 우리 5가지 이야기했죠? 이걸 묶어가지고 주로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영속성 하나만 가지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로 묶어서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고 별표 8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토지의 자연적성이란 토지 자체가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물력성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드렸죠. 자연성은 토지 그 자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특성에서 물리적 특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래줄 중간쯤 보세요. 선천적 찾으셨죠? 그 부분 불변적이다. 여기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1번 챕터 봅시다. 1번 챕터 시험. 자, 부동성이다 표현인데 괄호 보세요. 다른 말로 뭡니까?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비이동성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첫 번째 줄 한번 봅시다. 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은 결국 부동성을 이야기하겠죠. 토지의 가장 큰 물리적 특성이다. 그리고 이때
자, 물리적 특성 뭡니까? 자연적성, 이걸 이해하는 거죠. 그럼 토지의 자연적성, 여기도 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 가장 대표되는 특성이 바로 뭐란 이야기? 부동성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부동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봅시다. 자,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특성이다. 그럼 어때? 움직일 수 없다. 특성을 뭡니까? 부동성.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표현한다. 생각하시고. 다음,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에요. 자, 2번은 먼저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임장 활동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임장 활동이다라는 건데, 자, 임장 활동은 쉽게 생각하세요. 현장에 임하는 활동이라는 이야기예요. 현장에 임할때에서 쉽게 내가 땅 사기서 땅 보러 가는 게 뭡니까? 임장 활동이에요. 그럼 왜 땅 보러 내가 직접 가야 될 것인가? 땅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이제, 예, 자, 토지는 모두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럼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온 땅을 직접 가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어떤 성입니까? 개별성. 그래서 부동성, 개별성,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서 결국 뭡니까?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만드는 특성 뭡니까? 부동성, 개별성, 이 같은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만든다. 우리는 임장 활동 이거 하나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임장 활동으로 만드는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개별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 짐을 먼저 이해됩니다. 임장활동, 이걸 먼저 이해하고, 이는 이 중에 어떤 소 관련이니까 이걸 참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야, 여기서부터는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이야기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에 파주입니다. 네, 파주가 있고, 다음, 여기는, 자, 일산이 있습니다. 일산인데, 예, 자, 먼저 우리 사과,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파주에서는 사곤삼이 있고, 파곤삼인데, 사곤삼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현상으로 뭐를 것인가? 사고자는 건 뭡니까? 수요. 사곤이 더 많으니까, 수요가 어때? 넘쳐난다.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을 우리가 이제 초과 수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과 수요. 다음, 일산에서는 사과를, 예, 자, 사곤삼보다 팔곤삼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팔곤삼은 뭡니까? 공급. 공급이 넘쳐난 데서 이 같은 현상을 우리가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파주는 사과가 부조하다 아우성이고, 일산은 남아 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아 돈 쪽에서 부전 쪽으로 이동시키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 자, 예, 남아 돈 쪽에서 부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동시키면, 자, 이동이 가능하죠? 사과는 이동이 가능하다. 그럼 이동시키면 어떤 이제 초과 수요, 예, 초급 현상 어때? 해소가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초과 수요, 초급 현상이 해소가 되고, 야, 수요 공급이 어때? 일치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시장은 균형을 찾아간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토지를 한번 생각합시다. 토지. 자, 파주는 토지가 부조하다 아우성이에요. 일산은 토지가 남아돌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남아도는 일산에서 부자우성인 파주로 토지는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안 되죠? 이동되지 않는다. 왜? 부동산에는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동이 안 된다라는 거. 따라서 초과 수요, 초급 현상이 곧바로 해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당분간 지속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초과 수요다. 사원상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어때요? 올라가겠지요. 땅값, 지가는 상승하게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초급 파울상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땅값은 어때? 떨어지겠지요. 지가는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 보세요. 이제 초과 수요, 지가 상승이다. 초과 공급, 지가 하락이다. 이 자체가 돼. 부동산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가려서 우리가 어때?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부동산 현상이다. 그럼 이것은 부동산 현상은 잘 보세요. 전국을 단위로 나타날까요? 지역적으로 나타날까요? 지역적으로 나타나겠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부동산 현상 이 자체가 이처럼 지역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현상은 먼저 지역적으로 나타난다. 이때 지역적이다 이 표현을 흔히 어때? 국지적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자, 이런 표현 들어보세요. 국지성 호우다. 들어보셨죠? 국지성 호우는 뭡니까? 그 지역만 비가 쏟아져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지적 이 표현은 뭡니까? 지역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부동산 현상은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때문입니까? 바로 자 움직일 수 없다. 부동산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보세요. 이제 파주 내에서도요. 자 이처럼 파주 내에서도 모든 토지에 자 단임의 땅 가격은 같을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럼 가격이 다 달리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결국 부동산 현상이 어때요? 개별적으로 나타난다 할 수 있겠지요. 부동산은 개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 때문입니까? 바로 모두가 다르다. 개별성, 이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이런 자료 해봅시다. 내가 파주에 건물 하나를 짓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건물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땅이 필요한데 파주는 땅값이 비싸고 일산은 땅값이 싸더란 이야기. 그럼 땅값 싼 일산서 땅 사가지고 파주까지 가져와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움직이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내 땅을 사더라도 어디에 사야 됩니까? 파주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땅 보러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땅 보러 돌아다닐 할지라도 일산까지 굳이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파주 내에서만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결국 땅 보러 돌아다니는 게 결국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 되겠지요. 우리 넓게 보면 임장 활동도 돼. 당연히 부동산 활동이 되겠지요. 자, 이처럼 자, 부동산 활동 역시 전국을 대상합니까? 지역을 대상합니까?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결국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 이들은 어때? 지역적으로 즉 국지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을 지역적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건 뭐 때문입니까? 움직일 수 없다. 부동산의 특성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건 뭐니까? 모두가 다 개별성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연계시켜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참 부동산 현상이 자 개별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토지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토지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토지마다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토지마다 분석을 우리 흔히 어때?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개별 분석이다. 그럼 어때? 개별성 이로 인해서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이 개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 개별 분석을 필요하게 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자 이 지역을 분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역을 분석을 뭡니까?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부동성 이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어때? 지역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역 분석이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은 지역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역적으로 나타나게 해준다. 이는 뭐 때문입니까? 부동산의 특성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건 뭡니까? 개별성의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 지역 분석을 필요하게 하는 건 뭡니까?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지요. 이래서 현상 활동이 지역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음 개별 분석을 필요하게 하는 건 뭡니까? 개별성 특성 때문이다. 개별성 그래서 부동산 현상 이 자체 때 개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시장을 자 전국적 시장과 지역적 시장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전국적 시장에서는 전국을 단위로 해서 시장이 형성된 경우에요. 다음 지역적 시장은 지역을 단위로 해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예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은 전국을 단위로 해서 형성이 될까요? 지역을 단위로 형성이 될까요? 지역을 단위로 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제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 이 자체가 지역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어떤 뜻입니까? 부동산이나 특성 때문에 결국 부동산이란 특성에서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지역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시장도 뭐가 되는 겁니까? 지역적 시장이 된다. 또는 국지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란 특성에서 지역적 시장 또는 국지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또 시장을 분류할 때 그럴 때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추상적 시장을 어때?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구체시장은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경우가 구체시장이에요. 그러면 추상시장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도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쉽게 우리 생각합시다. 자, 여기에 서울에 남대문 시장이 있어요. 남대문 시장. 그럼 이것은 남대문 시장이다. 이것은 장소를 통해서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뭐가 됩니까? 구체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사과 생각합시다. 사과는 남대문 시장 일동에서 거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과 파는 사람 남대문 시장 오면 되겠죠. 살 사람 돈 가지고 오면 되겠죠.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구체적 시장이다 하는 겁니다. 시장이다. 다음 토지 한번 생각합시다. 토지. 우리 형님이 파주에 땅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끄떡끄떡 하시네요. 땅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가진 땅을 팔기 위해서 때 남대문 시장까지 낑낑이고 땅벌벌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남대문 시장이다. 특정 장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움직일 수 없다. 부동산이라는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토지는 때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남대문 시장이다. 특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먼저 뭐가 되는 겁니까? 추상적 시장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부동산이란 이 특성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추상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특성에서 추상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학자 간의 이견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요. 부동산이라는 특성에서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참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을 남대문 시장이다. 참 하나의 장소로 봐버리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지역을 하나의 장소로 보면 이 장소 내에서 거래가 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땐 뭐가 돼버립니까? 구체적 시장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돼버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하세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본질적으로 추상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이란 특성에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거래하는 하나의 장소로 내면 이땐 뭐가 되는 겁니까? 구체적 시장이 된다. 결국 부동산이란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적 시장은 어때? 양면성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또 시장을 분류할 때 완전 경쟁시장과 불완전 경쟁시장 나눠볼 수가 있어요. 사실 완전 경쟁시장이 되지 못하면 어때? 불완전 경쟁시장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 이래서 지역 간의 수용급 조절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겠지요. 다음 부증성 물리로 양을 늘릴 수 없더라. 이래서 수용급 조절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개별성 모두가 다르다. 그래서 물리로 대체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급 조절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좀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 조절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해서 우리가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수급 이게 뭡니까? 수요 공급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에서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다. 좀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기구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기구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완전해집니까? 불완전해집니까? 불완전해진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불완전 경쟁 시장.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해서 시장이 스스로 힘에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이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적정 가격이 얼마다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죠. 있다. 인류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감정평가라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용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성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도 어때?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성 관련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다음, 감정평가라는 제도로 어때? 필요케 하는 것도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다시 생각합시다. 먼저, 부동산 특성원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때? 지역적, 국지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시한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살펴봅시다. 살펴보시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자,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이 국지화되어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세분화되는 부분시장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부동산 활동이나 부동산 활동이나 부동산 현상 이 자체 지역적으로 국지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지역적, 국지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이 지역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분석하는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모두가 어떤 성과 관련이 있습니까? 부동성, 이와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든다 나오는데 이때 부동산 시장을 이처럼 추상적 시장으로 만드는 건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이처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든다는 이야기. 이는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성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4번 질문 다시 보세요.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으로 만든다. 이것만 나오면 뭡니까? 부동성. 다음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든다. 이것만 나오면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성 관련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질문을 두 가지를 통째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추상적 시장으로 만들어준다. 또한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준다. 이걸 통째로 보면 공통된 걸 찾아야 되겠지요. 그 공통된 게 뭡니까? 부동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7번입니다. 동그라미 7번. 자, 거래 활동에 있어서 견본 제시 및 진열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 이제 내가 땅을 좀 팔고자 합니다. 그럼 사건사람에게 땅 샘플로 떼어다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왜? 움직이게 한다.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다음, 또 이제 내가 팔 땅을 중개 사무실 앞에 진열해놓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때문에? 움직이게 한다. 부동산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견본 제시 및 진열을 할 수가 없다. 이는 어떤 성? 부동성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1번 내용입니다. 11번은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여기에 주거지역이 있어요. 주거지역인데, 자, 주거지역의 이 토지는 어떤 이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받게 된다. 그래서 외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걸 해서 우리가 이 외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적인 요인에서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 이걸 외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해요.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자, 먼저 우리가 합시다. 이 주거적 근처에 대규모의 생태공원이 조성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생태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영향을 받겠죠. 이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자, 이걸 가려서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의 외부 효과다. 다른 말로 외부 경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죽을 수 있는 이 토지 근처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래서 또 이 토지 영향을 받겠지요. 그렇죠? 이때는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외적인 요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흔히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처럼 외부 효과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데 외적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죠.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다. 이처럼 외부 효과도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인데, 자, 이는 토지의 어떤 성과 관련해서 것인가 이걸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어떤 성과예요? 먼저 부동성 들어볼 수 있겠지요. 자, 생각해보세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오히려 때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서 이동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부동성. 또 인접됐으니까 영향을 받겠죠? 인접성. 그래서 외부 효과는
외벽과는 토지의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인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최근에 우리 시험 또 이름 보면 나왔죠. 여기 보세요. 부의 외벽과는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OX. X 잘못된 거죠. 부의 외벽과도 당연히 외벽과니까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인접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자, 부동성, 인접성에서 어떤 외적인 요인에서 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토지를 평가하고자 할 때는, 이 토지 가치를 평가할 때는 외적인 요인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이 토지 자체를 분석해야 합니까? 속해 있는 자, 이 지역을 분석해야 됩니까?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겠죠. 이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을 분석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 분석이다. 지역 분석. 결국은 자, 부동성, 인접성. 자, 이와 같은 특성으로 해서 어떤 지역 분석을 필요케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동성 하나 이야기했는데 이제 인접성도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부동성, 인접성 이 특성으로서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는 거고, 참고로 이제 개별성 이 특성으로서 개별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질문 한번 보세요. 11번 보시면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결국 외부 효과는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보세요. 지자체의 조세 수입에 근거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이래서 되겠죠. 부동성 이래서 시장이 어때?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때? 세금 걷어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자체의 조세 수입에 근거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도 결국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이와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동성 관련된 파생 특징 설명을 좀 몇 가지 드렸어요. 어때요?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지문 하나를 보시면서 먼저 이 지문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고 이 중에 어떤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걸 찾는 연습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으니까 부동성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걸 모아서 이야기 좀 해주시니까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음 주에 이런 일이 또 반복되면 조금은 더 나아질 것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토지의 자연성 대표로 5가지, 인물성 대표로 3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부터 이해가 되셔야 돼. 관련된 특성을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토지의 자연성 5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 물리적으로 절대를 늘릴 수 없다. 부증성. 아무리 생각해도 가짜성과 마음이 어렵다. 영속성. 모두 하나 개별성. 인접됐다. 인접성. 그리고 인물성 대표 3가지 하겠죠. 용도의 다양성, 분할 합병의 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변화할 수 있다. 위치, 가변성 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특성 이걸 잘 정리해 주시고 파생 특징도 연습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여기 진행하고 다음 주에 부증성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도 이제 1과정 1주차 했어요. 1차에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낯선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극복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자격시험 공부하기 때문에 합격 이걸로 해서는 힘든 거 극복을 해야 된다. 반드시 모르셔야 된다. 복습. 아시겠죠? 복습. 예. 자, 그제 한번 딱 읽어보자 그랬습니다. 복습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